자, 안녕하세요. 오늘 5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부터 이제 개념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자, 7월, 지금 26년 7월이에요. 7월 딱 1일이거든요. 7월부터 이제 저희 학원 수업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날 와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수업 태도의, 수업 방식의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조금 변형을 해서,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찍어준 영상을 보면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학원을 가서 뭘 배울지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게 알고 보는 거하고 이제 모르고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하는 얘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 조금 영상이라도 한번 봐서 이런 거를 배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시켜 보고 한번 개념도 익혀보고, 그리고 스리슬쩍 조금 쉬운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학원 가면 이런 걸 배우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조금 익숙하게 해서 오면은 수업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량도 5학년부터는 이제 공부량이 좀 많이 많아질 거거든요. 이미 우리 친구들은 지금 5학년 2학기 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5학년 1학기 과정을 너무나도 잘 버텨준 친구들이라서 물론 앞으로도 너무 잘할 거예요. 잘하게끔 도와줄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번거롭지만 영상도 찍고 그리고 문제도 해설도 하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노력해 주는 것만큼 너희들도 조금이라도 조금 노력을 해줬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 체제를 한번 바꿔서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단원에 소단원 수의 범위랑 올림, 버림, 반올림에서 배울 거야. 처음 보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낯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치? 그런 거 일단은 한번 정확한 용어를 짚어가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수의 범위 중에서 얘들아, 우리가 일단은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상과 이하. 이런 말에 대해서 배울 거야. 미안. 이렇게. 자, 이상의 뜻은요. 이상의 뜻은 어떤 수와 같거나 큰 수. 이거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50 이상인 수가 뭐니라고 했을 때 50 이상의 수는 뭐야? 50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치? 50. 그쵸? 51도 가능하지만 50.7 뭐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50보다 큰 수면은 50이랑 같으면서 50보다 큰 수면은 다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수직선에서 나타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50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 밑에 49도 있겠죠? 50 이게 쭉쭉쭉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50이랑 같게 되는 거니까 50이 색칠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지? 이게 50인승을 50 이상의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까지 이상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하는요? 이하는 무슨 뜻일까? 이하. 그럼 어떤 수와 같거나 어떤 수? 작은 수. 이거를 뭐라 그래? 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28 이하인 수 뭐가 있어요? 그렇지, 28이 포함되면서 이거보다 이제 작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27, 27.9, 26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수직선에서 이제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누구야? 28보다 작은 거니까 28을 요쯤에 둘게요. 요거 뒤에 29가 있을 수 있고요. 자연수. 여기 앞에 27, 그다음에 26 이렇게 앞뒤로 퍼져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8 이하인 거는 28이 포함돼. 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28 이하, 50 이상, 즉 이상이랑 이하인 수는 어떤 수와 같거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는 색칠이 되는 거야. 그 수 위에는 색칠이 되는 상태에서 이쪽이랑 저쪽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상과 이하의 용어 정리였었고요.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초과와 미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초과는 무슨 뜻일까요? 초과의 뜻은 얘는 어떤 수보다
어떤 수? 큰 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수보다 큰 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40 초과인 수를 뭐라 그래? 얘는 40 들어가 안 들어가? 40은 안 들어가요. 40은 들어가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41, 40.5, 40.8 등등등등 이런 거. 그래서 40 초과인 수는 누굴 기준으로? 얘는 얘가 40을 기준으로 40, 41, 42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39가 있으면서 옆쪽으로 쭉쭉쭉 가는 상태에서 40 초과라면 40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40은 뚫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큰 쪽에 40 초과인 수의 수직선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였고요. 그 다음에 미만은 뭘까요? 미만은 어떤 수보다 어떤 수? 그렇지, 작은 수야. 작은 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16 미만인 수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16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15 그치? 아니면 14 아니면은 15.8 등등등등 이런 거. 그래서 얘를 보면은 누구 미만인 거?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얘는 몇이야? 15를 기준으로 이쪽에 14 이쪽에 13 이렇게 있고 뭐 16, 17 이렇게 되는 거죠. 쭉쭉쭉 가는 거야. 16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얘가 뻥 뚫려 있고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글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글과 그림으로도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판 정리 잠깐만 할게. 지우고. 그렇다면은 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무슨 얘기냐? 세 번째. 수의 범위와 활용이에요.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뭐 하고 얘기했어? 이상하고 이하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색칠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초과랑 미만일 때는 색칠이 안 된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 5 이상 8 이하인 수.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될까? 5 이상 8 이하인 수는 얘가 지금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을 때 5 이상 8 이하인 수 5 이상 그리고 8 이하 8 들어가고 얘랑 얘 사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5 이상 8 이하인 수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5 이상 8 미만인 수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것도 몇이 되는 거야? 얘는 4, 5, 6, 7, 8, 9 이렇게 돼서 8 이상 그 다음에 5 이상 8 미만인 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될까? 5 초과 그 다음에 8 어떤 수 이하인 수 어떻게 표시해 줄까요? 마찬가지 수직선 상에 뭐가 있어요? 4, 5, 6, 7, 8, 9가 있는 상태에서 5초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5초가 이렇게 그 다음에 8 이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5초가 그 다음에 8 미만인 수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또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4, 5, 6, 7, 8에서 5 초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그 다음에 8 미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 네 가지 구분해서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의 범위와 활용이었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자, 칠판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우리 네 번째 거 뭐 남았냐면은 올림, 버림, 반올림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올림의 뜻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올림이 무슨 뜻인가 라고 봤더니, 자, 구하려는 자리에 무슨 수를, 수를 어떻게 해서 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 얘들아, 버림은 또 무슨 뜻일까요? 버림은 무슨 뜻일까? 유추해봐봐.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구하려는 자리에 어떤 수를, 아랫수야. 아랫수를 뭐해서? 버려서 뭐 하는 방법?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자, 일단 얘네들의 용어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결국에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올림이랑 버림을 먼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36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얘를 뭐 해서? 올림해가지고 첫 번째 어디까지 나타내기?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자, 올림의 뜻이 뭐라고요? 구하려고 하는 자리, 10의 자리까지 구하고 싶지. 그럼 그 아랫수가 무슨 수야? 1의 자리를 어떻게 하래? 뭐하래? 올리래요. 얘가 얘 때문에 얘가 올라가. 그럼 몇이 되는 건데? 540이 되겠죠. 됐죠? 530을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40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 뭘까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어. 그럼 100의 자리, 구하려고 하는 자리에 무슨 자리야? 아랫수. 얘를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를 올리라고요.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600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또, 만약에, 자, 53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걸 뭐 하래? 얘를 버림하여, 첫 번째, 버림해서 뭐 하래? 얘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버리란 얘기예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어. 그럼 뭐야? 구하려고 한 자리가 10의 자리인데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랫수가 몇인데? 1의 자리죠. 그 자리를 버리라고 해요. 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3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 까지 뭐하기? 나타내기. 이게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 중요해. 그럼 100의 자리, 그거 아랫수가 무슨 자리? 10의 자리. 버리라고요. 버려. 그럼 뭐야? 500 이렇게요. 됐어요? 이게 올림하고 버림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용어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용어 정리를 해석해서 얘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올림하고 버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남았어? 반올림 남았지. 반올림은 조금 복잡해, 얘들아. 반올림이야. 그럼 얘는 이런 뜻이야. 마찬가지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가 있어. 아랫수가 조건이 있어요. 그 아랫수가 예를 들어서 0, 1, 2, 3, 4 이면 어떻게 하고? 버리고. 알겠지? 그리고 5, 6, 7, 8, 9 이면 어떻게 한다? 올린다. 이게 반올림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536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536. 얘를 한번 뭐 해볼까? 얘를 반올림했어요. 반올림하여 얘를 어떻게 했대? 첫 번째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 여기까지 나타내기.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 중요해. 그럼 10의 자리, 그럼 몇이야?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죠. 그거 아랫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건데? 얘를 반올림 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건데? 아랫자리 숫자가 6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올려가야 돼요. 그럼 몇이 되는 거야? 540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 돼? 이거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얘는 뭐가 되는 건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은 10의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 얘네들 아래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3이죠. 3은 어떻게 한다고? 벌이라고요. 벌이라고요. 그럼 몇이에요? 5, 100이 되겠죠. 됐죠? 반올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일단 그래서 올림이랑 벌임이랑 반올림에 대해서 뜻은 이렇게 되고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올림도 해보고 벌임도 해보고 하는 거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본격적인 거 지금 얘가 아니고요. 지금 그 다음 내용이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세 문제를 뽑아왔거든요. 그거만 해주고 이제 개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 칠판 정리 좀 할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 배웠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 다음에 올림, 벌임, 반올림까지 다 배웠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잘 봐봐. 그럼 봐봐. 어떤 수를 뭐 했더니 얘를 올림하여 무슨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뭐가 됐냐면은 1700이 되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수인지 모르겠어. 걔를 올리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1700이 된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어떤 수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딱 하나일까요?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참 봐봐. 어쨌든 네 자릿수예요. 그치?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올림해야 되겠지. 올림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700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건가? 뭘까요? 얘는 1700 될 수 있죠. 1701도 가능하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 얘는요? 1700도 되고 1701도 되고 어디? 1789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지? 돼? 안 돼? 안 되죠. 1700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1000 몇이에요? 600 될까 안 될까? 안 돼. 1601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1602 되죠. 그럼 선생님 1601.5는 안 돼요? 돼요, 이것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 초과, 미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1600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초과. 그치? 얘는 일단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건데 1700이 되면은 돼, 안 돼? 1700 가능하죠. 1701은 돼, 안 돼? 안 돼. 걔는 180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하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1600 초과 그 다음에 1700 이하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봐봐. 어떤 수를 별임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6000이 됐대. 자, 어떤 수를 뭐해서 이번에는 벌임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나타냈더니 뭐가 됐다고? 얘는 6000이 되었다. 6000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수는 이렇게 되었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네 자릿수야. 벌임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그럼 1000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나타내고 싶지. 그럼 얘가 지금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벌임해가지고 얘가 됐대요. 그럼 뭐가 될까요? 6000 가능해요? 그치? 6000 5 가능하죠? 6700 가능해요. 그쵸? 되지. 이것도 벌임이니까. 그치? 7000은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7005 안 된다고요. 벌임이라니까. 여기 100의 자리 얘네들을 벌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건데? 벌임에서 6000이 되려면은 숫자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6000 가능하죠. 이상. 그 다음에 7000은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디까지야? 6,999? 아니야. 6,999.9도 가능한 거니까 7,000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7,000만 아니면 돼. 이거보다 작기만 하면 돼. 이거 미만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세 번째 케이스였고요. 됐어요? 6,000 이상, 7,000 미만. 그럼 뭐 할 것 같은지 마지막. 뭐해서? 어떤 수를 뭐해서? 수를 반올림하여. 반올림해서 뭐가 됐대?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까지 나타냈더니 뭐가 됐대? 1800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마찬가지 4자리니까 4자리 표현하는 거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이 10의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반올림 여기에서 1800이 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1이 되겠고요. 됐지? 1845 가능하죠. 이게 어차피 반올림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1759도 가능해요. 그쵸? 얘가 여기에서 반올림하면 1800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1750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1749는 안 되겠죠? 49는 안 돼요. 탈락. 그러면은 시작은 1800이 되는 숫자의 시작은 1750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요거 들어간다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 자, 1845 됐어. 그치? 1850은 돼, 안 돼? 안 돼. 근데 1849는 돼, 안 돼? 돼요. 근데 1849.7은 돼, 안 돼? 그것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만 아니면서 얘보다 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 1850 뭐가 된다? 미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가지고 저 숫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 범위가 어떻게 된다? 초과, 이한 또는 이상, 미만이라는 이 범위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학년 1학기 1단원의 수의 범위에 대한 문제 개념 영상 찍어봤고 거기에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봤거든요. 요거 이제 다 들었으면은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념 다지기 문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개념 다지기 영상을 보면서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